12월 18일 KMA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서울 지역에 의협이 의사 인력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시청 앞 광장에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고 3주 동안 봉사해줄 의사를 보내달라고 의협에 다급히 요청했는데요. 불과 1시간 만에 24명의 의사들이 자원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브리핑에서 힘이 나는 일이 있다며 의협의 지원 소식을 전하고 강추위와 감염의 위험에도 아랑곳 없이 현장 파견을 지원해준 의협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서울특별시도 의사들과 의협에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의협 공중보건의료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박홍준 부회장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선 결국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의료계가 앞장서서 3차 유행을 막아내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 방향을 당당하게 지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62명으로 사흘째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정부가 전화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는데요. 의사들은 진료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가톨릭대 은평 성모병원 연구팀이 전화진료에 참여한 의사 1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코로나19 같은 비상 상황에선 전화진료가 불가피하다는 답변이 85.8%였습니다. 하지만 대면 진료에 비해서 환자 상태에 대한 설명이 어려웠다는 응답이 91.6%, 또 환자 역시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답변이 83.9%나 됐습니다. 연구팀은 원격 치료의 안전성 확보, 또 치료 가이드라인 확립과 같은 보완책이 먼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수도권 시민들의 이동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휴대전화 이동량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 12일에서 13일 수도권 이동량은 2,448만 8천 건인데요. 이는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특히 지난달 중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기 전과 비교해서 이동량이 31.8%나 감소했습니다. 거리두기 조치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정부는 의료계의 3단계 격상 권고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확실히 담보돼야 한다면서 망설여 왔는데요. 이렇게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거리두기 효과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정책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코로나19 현장에 근무하는 인력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말 그대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특정 직군만 보상하는 방안을 내놔서 다른 인력들을 맥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 중증 환자 전담 간호사에게 월 300만 원의 위험수당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야간 간호수당도 2배 올려주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똑같이 중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의사나 현장에서 수고하는 간호조무사, 또 환경요원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습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교수는 특정 직군에만 이렇게 수당을 올려주는 건 의료진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경증 환자를 돌보는 인력은 고생을 덜 하겠냐며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신 도입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신중론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이달 들어서 접종을 시작했고 일본도 전체 국민의 1.5배에 달하는 물량을 이미 확보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우리나라는 빨라야 내년 3월에 접종을 시작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백신 구매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때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구매가 확정된 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0만 명 분량뿐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등 다른 회사 백신들은 아직 식약처의 허가 심사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는 백신을 선택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이것저것 따지다가 물량 확보 싸움에서 뒤처지는 게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